너희도 중1 때 그 시험을 봤나? 봤지? 2학기 때. 그치? 그리고 이게 첫 시험이 아닌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2학년 내용부터의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고입하거나 할 때 지금부터 준비 잘 해두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과학할 때도 크게 어려움 느끼지 않게 차근차근 잘 해보자. 자, 일단 우리 1단원 단원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물질의 구성이지. 그치? 그래서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단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원소라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아주 예전부터 학자들이 많은 관점으로 이제 그 물질들을 달아본 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여기 탈레스라고 나오는데 뭐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했지만 이게 어차피 너희 천재교육 교과서에 나오지 않거든? 학교에서 이 내용 안 했죠? 탈레스. 그래서 이거 그냥 과감하게 버릴게. 너희한테 안 나오는 거는. 알겠지? 너희 교과서에 나오는 건 바로 누구부터 시작했어? 자, 아리스토텔레스. 수업 시간에 좀 학교 수업 열심히 듣는 친구들은 이 내용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만물은 물, 불, 흙, 공기라고 하는 네 가지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고 이들이 조합해서 여러 물질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들이 그냥 조합해가지고 뭐 다른 어떤 물질로 변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정의를 굳이 내리자면은 사원소 변환설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사원소가 바로 물, 불, 흙, 공기였던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이 시점부터 물이 원소다라는 개념이 되게 오랫동안 잘못 받아들여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또 제시했는데 이 내용도 너희 천재교육 교과서에 나오진 않거든? 학교에서 따로 언급 안 해주셨죠? 여기도 그냥 제끼고 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바로 라부아지에로 건너가세요.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잘못 주장한 내용 때문에 물이 원소다라는 개념이 그리스 시절부터 근대 현대 시절까지 굉장히 몇백 년 넘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맹신되어 왔어. 하지만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물이 뭐랑 뭐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것을 확인해서 더 이상 물이 뭐가 아니다? 원소가 아님을 증명했다라는 게 바로 누구다? 라부아지에라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옳지 않았음을 증명한 게 바로 이 라부아지에다. 자, 지금 라부아지에가 시행한 실험이 지금 밑에 나와 있는데 조금만 좀 내릴게요, 여기를. 자, 라부아지에가 물분해 실험을 했어요. 물분해 실험을 어떻게 했어, 지금? 주철관이라고 하는 뜨겁게 가열된 어떤 용광로. 너희 용광로가 뭐야? 용암? 비슷한. 그러니까 철을 녹여가지고 끓이는 요런 거지? 그게 이제 주철관이야. 그러니까 용광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막 포항제철, 광양제철, 제철소에서 철을 마음대로 만드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드는.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려면 그 철을 어떻게 해야 돼? 녹여야겠지? 그 얘기는 굉장히 온도가 높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라부아지에가 주철관을 가열한 거야. 너희 오른쪽 짜투리 아래 보시면 용어 정리 나와 있어요. 지금 철로 만든 어떤 관이다 라고 나와 있지? 진짜 뜨거운 철로 만든 관이야. 이때 이 철로 만든 관을 가열하면서 물을 부었던 거지. 그랬더니 주철관 안이 녹슬고 질량이 증가했다 라고 나와 있지. 이게 뭐냐면 녹슬었다는 게 우리 오래된 철 같은 거 보면 붉은색의 녹이 있죠. 그게 이름이 뭐냐면 산화철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게 녹슬고 질량이 증가한 이유가 바로 철과 뭐가 결합했다? 산소가 서로 결합했기 때문인 거야. 서로 만난 거야. 근데 물을 부었는데 갑자기 웬 산소? 그치? 그 얘기는 이 물에 산소라는 어떤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걸 뜻하겠지. 이게 그냥 물이었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알겠어? 그리고 나서 이 물이 분해되어 발생한 산소가 아까 얘기했듯이 철이 결합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통과시킨 나머지 물질들을 냉각을 했더니 뭐가 모아지더래? 수소 기체가 모아지더라는 거야. 알겠어? 따라서 내가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갑자기 산소랑 결합했고
그리고 수소가 모아졌다는 거는 이 물이 바로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된 거다라는 거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가 되는 것을 보고 물이 더 이상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했어. 이 실험의 정의 그리고 실험에서 나타내는 의미 뭘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질량 증가했다는 건 산소와 결합했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물론 우리가 요즘에는 물 분해 실험할 때 이렇게 철에다가 부어 안 부어? 안 부어. 다른 방식으로 실험을 해요. 그럼 우리가 뒤에 실험 내용에서 좀 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일단 밑에 내용 좀 더 보시면 원소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나오고 있지? 자, 원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자, 여기는 기본 성분에다 밑줄 긋고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만 쳐줘. 그리고 종류라고 써놔. 종류. 자,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종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원소의 종류에는 나트륨, 마그네슘, 수소, 헬륨 뭐 등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종류를 뜻하는 거지. 즉, 과일의 종류에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바나나, 딸기, 포도, 복숭아, 뭐 자몽 등등 뭐 이렇게 종류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원소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O2 이게 우리 알고 있는 산소 기체잖아. 뒤에서 배우겠지만 산소 기체에는 원소의 종류는 뭐밖에 없어? 산소라는 종류밖에 없지. 근데 이게 O2라고 해서 여기 원소가 두 종류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원소가 두 개다라고 해도 돼, 안 돼? 안 돼요. 원소는 무조건 종류의 개수야. 알겠어? 따라서 너희 옆에 짜투리 1번을 한번 볼래? 짜투리 1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 뭐 다양한 물질들을 구성하는 원소들 나와 있지. 다이아몬드는 탄소, 연필심도 탄소, 나무젓가락, 뭐 탄소, 수소, 산소, 플라스틱병, 탄소, 수소, 염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한 종류로도 있는데 어쨌든 이건 종류를 나타낸 거지. 이 원소의 개수라는 건 종류의 개수지 이 탄소가 몇 개 있고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일단 봐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정의에서 아까 중요했던 건 종류를 뜻한다. 그리고 이거 낚시당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118가지라는 거. 이게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110여 가지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교육과정에서는 118가지라고 정확하게 개수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 숫자도 내신에서는 알아두는 게 좋겠지. 종류는 수소, 탄소, 산소, 질소, 구리 등등등이 있다. 자, 90여 가지는 자연계에서 발견된 거야. 자연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10여 가지는 인공적으로 우리가 합성해서 만든 것인데 인위적으로 만든 거는 굉장히 좀 불안정해. 불안정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오랫동안 존재하기 좀 힘들어요. 알겠어? 자, 이런 것들도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들은 다 원소를 이루어져 있어.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 다. 먼지 티끌조차도. 그래서 이 모든 물질은 종류가 얼마나 많아. 엄청 많지. 셀 수가 없지. 하지만 원소의 개수는 몇 가지야? 원소의 종류의 개수는 118가지밖에 안 되지. 그 얘기는 아까 위에서 다이아처럼 한 종류로 이루어진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지만 대부분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뭐라 부르냐면 그냥 홑 원소 물질이라 불러. 홑 원소 물질. 홑 원소 물질 또는 그냥 원소라고 해도 괜찮아. 그냥 원소. 그냥 O도 원소고 O2도 원소고 O3도 다 원소인 거야. 한 종류면은. 근데 두 종류 이상은 우리가 화학적으로 결합했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 뭐라 부르냐? 화합물이다라고 불러. 화합물. 화합물. 화합물은 뭐의 줄임말이다? 화학적으로 결합한 물질이다. 알겠어? 자,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은 이제 알루미늄, 물은 수소와 산소,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밑에 여러 가지 원소 이용하는 방법 우리 수소는 가장 가볍기 때문에 연료로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산소는 지구 대기 성분의 약 21%로서 연소나 어디에 써? 호흡에 이용한다. 그리고 철. 지구의 중심 핵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구 저 아래 중심부에.
그리고 단단하기 때문에 기계나 건축 재료로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 보시면 다른 뭐 원소들, 지금 뭐 금은 뭘로 써? 금의 경우는 장신구로 반짝반짝 하니까, 그치? 또 녹도 잘 안 쓸거든. 그래서 장신구로 쓰고, 헬륨은 이제 충전 기체, 에드벌룬, 그리고 구리의 경우는 전선에 쓴다. 그리고 또 옆에 다른 원소들의 경우도 지금 예시로 나와 있어요. 규소. 규소는 반도체, 우리 뭐 패드나 핸드폰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어. 알겠지? 그리고 질소는 우리 과자 봉지 사면 충전기체 딸려오는 거 있지? 그때 다른 물질과 반응을 거의 안 해. 그래서 충전해도 과자를 변질시킬 위험이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과자 봉지 충전기체를 쓰는 거고, 알루미늄 아까 얘기했듯이 호일 등등에 쓴다. 이 얘기들 정리하고 머릿속에 넣었으면은 일단 옆에 개념 속속 한번 채워볼게요. 다 풀려있으면 이거 하나 새로 받아서 푸는 게 낫지 않겠어? 아, 거기가 있어? 그래도 한번 채점돼 있더라도 한번 옆에 봐봐. 알겠지? 얘들아, 웬만하면은 개념 속속은 이거 안 보고 풀 거야. 안 보고 풀 만큼 너희 머릿속에 한번 최대한 익히고 풀어보세요. 쌤, 물 한 잔만 더 올게. 딱 채워보자. 왜 안 풀고 있어? 바쁜 친구들은 쌤이 여기 옆에 적어주는 거 너희 교재에다 적어서 다시 좀 공부 좀 해서, 이게 너희 교과서에만 나오는 건데 우리 아까 여러 가지 물질들을 구성하는 원소들 몇 개 나와 있었지.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게 뭐 물질 이루는 원소라고 해서 다이아몬드 너희 교재에 나오는 거니까 요거 알아둬야 되는 부분, 알겠지? 그리고 여기 밑에 쭉 보다 보면은 플라스틱 병 있죠? 플라스틱, 탄소, 수소, 염소 체크해놔. 이게 너희 교과서 내용. 그리고 우리 몸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있잖아. 그 영양소 안에 일단 탄소, 수소, 질소, 산소 공통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이온들도 있죠. 또 뼈를 구성하는 칼슘 이런 거 있죠. 철분도 있고. 그래서 칼슘, 칼륨, 뭐 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알겠어? 실제 나트륨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음식 먹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바닷물도 너희 교과서에 나오는 거니까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 밑에 내리다 보면은 너희 이제 여백이 나오죠. 이 여백에다가 쌤이 추가적으로 몇 개 너희 교과서 내용을 적어줄 거야. 일단 뭐가 있냐면 비행기 나와요. 비행기의 몸통 동체 가볍지. 무거운 철이면 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대부분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연료되기 때문에 구리도 구성하고 있고 일부는 마그네슘도 있어. 금속이 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니켈. 그 다음에 너희 티타늄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 타이타늄.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치약. 우리 원소 중에 플루오린이라고 하는 그 불소라는 게 있거든. 플루오린. 얘가 충치 제거에 되게 효과적이라서 치약엔 플루오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트륨이나 탄소, 수소 이런 애들이 들어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교과서 내용은 반드시 알아둬야 돼, 요것들은. 자, 자동차에는 일단 단단해야 되니까 철 들어가겠고 탄소 전극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망가니즈나 크로뮴 처음 듣는 원소도 좀 있을 거야. 근데 뭐 바나듐, 텅스텐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좀 생소해서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설명 안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가장 많이 우리 익숙한 뭐 있지? 핸드폰 있지, 핸드폰. 휴대폰. 휴대폰 회로 기판에는 실제 금이랑 은도 많이 들어가 있어. 금이나 은. 그리고 이제 주석, 니켈 이런 것도 들어가고 우리 배터리에는 리튬이라고 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거든. 요런 애들도 들어있다. 그리고 마지막 너희 교과서 나온 추가 내용 바로 비누 있거든. 비누. 비누에는 나트륨 뭐 이런 것도 보통 많이 들어있거든. 근데 너희 교과서 나온 거는 지금 비누에 나트륨 써놨네. 나트륨, 탄소, 수소, 산소. 칼륨이 들어간 비누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나트륨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요 교과서 내용들은 좀 시험 보기 전에 너희 학교만의 내용이니까 오투만 공부한다고 되지 않는 내용이거든. 어디보다 안 나왔잖아. 요거는 이런 것들을 이제 너희가 공부할 때 따로 보는 거야. 기본적인 개념은 쌤이랑 이렇게 오투 교과서 잡대. 물론 쌤이 천재교육 프린트나 이런 걸 다 해주긴 할 거지만 알겠어? 너희 스스로 공부할 때 얘기야. 자, 그럼 다 이제 풀었지? 답 한번 맞춰보자. 1번에 탈레스 기억, 그 다음에 보일은 디귿, 아리스토텔레스 리을, 라부아제 니은.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나 라부아제만 풀었어도 괜찮아. 알겠지? 그게 우리 범위니까. 자, 그리고 2번에 순서대로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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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 3번에 원소. 4번에 5번에 1번 구리, 2번 산소, 3번 수소, 4번 금. 여기서 틀린 것들은 개념 공부할 때 반드시 복습하세요. 알겠지? 자, 그럼 그 다음 내용.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 원소가 도대체 어떤 원소인지 확인을 하고 싶잖아. 그치? 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선생님 뭘 잘못 눌러가지고 지금 맨 윗장으로 가버렸네. 난리가 났네. 잠깐만. 다시 태초로 돌아가 버렸어. 자,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불꽃 반응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죠. 그치? 자, 불꽃 반응의 정의를 먼저 볼 건데 자, 불꽃 반응이란 일부의 금속 원소나 이게 일부라는 게 중요해. 일부의 금속 원소나 그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 얘네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일단 포인트야. 이를 불꽃에 넣었을 때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다. 여기서 너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이 불꽃 반응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서 별 붙여놓고요. 일단 실험 방법이 굉장히 쉽고 간단해. 그냥 집어서 보관기에 넣기만 하면 돼. 불만 붙이면 돼. 그리고 물질의 양이 굉장히 소량이어도 이 불꽃은 당연히 일어나기 때문에 원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질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같은 금속 원소라면은 불꽃색이 어때요?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염화나트륨이나 질산나트륨 다른 물질이지만 나트륨이라는 공통적인 금속이 들어있지. 그러면 이제 나트륨에 의한 불꽃색이 나타난다 이거야. 근데 나트륨이 있으면 실제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으로 나타나거든. 따라서 노란색인 거 알 수 있겠고, 염화구리나 질산구리는 다른 물질이지만 둘 다 구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불꽃 반응색이 무슨 색? 청록색이다. 알겠어? 자, 일단 옆에 차트 1번 보시면 우리 금속이라는 건 뭐야? 상온에서 수은 빼곤 다 고체고 뭔가 단단하고 광택 있고 전류 잘 흐르고 이런 원소들을 금속이라 불러. 흔히 알고 있는 칼슘, 철, 망가니즈, 또 마그네슘, 나트륨,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우리가 대부분 염소, 산소 이게 소로 끝나는 애들 있죠? 걔네는 금속이면 안 돼. 금속 중에서는 이렇게 소로 끝나는 애가 없어.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뮴, 륨, 슘 이런 애들이나 아니면 철, 구리, 금, 은 이런 애들이다. 그래서 특징은 특유 광택이 있고 전기 잘 통한다 했죠? 그리고 열도 굉장히 잘 통해. 그리고 우리 알루미늄 호일처럼 또 금박지처럼 얇게 펴진 성질들도 있고 또 우리 전선같이 가늘고 길게 뽑히는 이런 성질도 있어. 알겠어? 수은을 제외하고는 다 고체라는 거 일단 우리 기본적인 좀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너희가 이제 암기해야 되는 첫 번째 내용 바로 불꽃 반응색 나오고 있죠. 근데 몇 개 안 돼. 7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외울 수 있어. 어떻게? 자, 리튬은 빨간색이야. 어떻게 외울까? 빨리빨리. 앞글자 따면 돼. 웬만하면 앞글자 따거나 나만의 어떤 방법 이용해서 외우는 게 제일 편해. 알겠지? 자, 그리고 스트론튬. 빨간색. 이거는 스트로베리를 떠올리세요. 무슨 색이야? 빨간색. 벌써 9개 외웠지? 자, 그 다음에 나트륨. 노란색. 우리 나노 입자 이런 얘기 들어봤지? 나노. 나트륨 노란색.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칼륨은 보라색. 칼슘이 주황색. 이게 조금 어렵거든? 여기 조금 일단 째껴봐. 자, 구리는 청록색이야. 우리 인천 서구청. 구청 알지? 무슨 구청 이렇게 했지? 구리는 청록색. 앞글자 땄는데 청 뒤에 뭔지 모르면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정말 그냥 앞글자 딸 수밖에 없어. 바륨이 뭐 황록색이다? 이거는 그냥 나 중학교 때도 그렇고 이거 그냥 황과 뭐 어떻게든 뭐 과황 외우든 앞글자 따가지고 외웠거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외워주시고, 칼륨이랑 이제 칼슘이 제일 헷갈리는 두 가지야. 앞글자 따기에는 둘 다 칼이지. 그리고 누구는 보라색, 누구는 주황색이기 때문에 애들이 외우는 거 쌤이 그냥 조금 힌트 봤더니 그냥 칼륨은 리을이 있으니까 보라 해가지고 리을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칼인데 칼슘이 아니라 칼륨인 이유는 리을이니까. 보라, 리을이니까 칼륨 이렇게 외우더라고. 그리고 칼슘은 우리 칼슘이 원소 기호가 뒤에 가서 외우겠지만 CA거든? 카잖아, 카. 우리 자동차의 카는 어디에 주차해? 주차장에 주차하지. 그래서 주 해가지고 애들이 또 그렇게 외우더라고. 차는 주차장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뭐 썩 와닿진 않지만 너희만의 편한 방법으로. 적어도 그래도 이 4개는 좀 편하게 외울 수 있잖아. 앞글자 따가지고. 그래서 이거 우리 다음 시간에 배치 테스트로 다 확인할 거야. 원소 기호랑 불꽃 반응이랑 불꽃색이랑 앙금이랑 반드시 외워야 되는 내용들. 알겠지? 전원이 다 맞으면 쌤이 맛있는 거 사줄게. 전원이 다 맞으면.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색깔이 나타나고요. 자, 지금 원소 확인하는 거 옆에 짜투리 내용을 일단 보시면요. 지금 잠깐만. 염화 나트륨의 경우는 이게 우리가 금속 원소들이 나타난다라는 걸 배워서 그렇지 원래는 이게 염소라는 원소 때문인지 또는 나트륨 때문인지 처음엔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염화나트륨을 태운 거거든.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구 때문인지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 개씩 바꿔보면 돼. 무슨 얘기냐면 뒤에 나트륨만 다른 걸로 바꿔본다든지 앞에 이거 염화이온만 다른 걸로 바꿔본다든지. 이게 실제 얘들아 염화나트륨이지만 너희 알다시피 이게 누구랑 누구 만난 거야? 염소 원자랑 염소 이온, 그러니까 염소 원소랑 나트륨 원소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이 둘 중에 어느 원소 때문인지 알고 싶을 때는
둘 중에 한 가지씩 번갈아 가면서 바꿔라. 알겠지? 그래서 염화나트륨이 노란색이 나왔대. 근데 나트륨을 구리로 바꿔봤더니 색깔이 바뀌었어. 근데 여기 염소를 다른 원소로 바꿨더니 그때는 색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 얘기는 이 노란색이라는 색깔은 누구 때문이다? 나트륨 때문이다. 이게 심화 문제로 보통 나오는 학교들이 꽤 있었어요.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 누구를 비교하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염화나트륨이 이제 노란색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개의 물질을 짝지은 것은 이렇게 객관식 나왔을 때 각기 그 두 개가 한 개씩 체인지 된 거면 된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자 염화 구리가 무슨 색이지? 불이 있으니까? 그렇지. 청록색이야. 이게 누구 때문인지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이들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거 만약에 뭐 질산구리 하나랑 이건 그럼 앞에 것만 바꾼 거지. 그럼 뒤에 걸 바꾼 뭐 염화 나트륨 이런 애들이 와준다면은 이 두 개를 비교한다면은 같이 비교해준다면은 구리 때문이다 확인할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밑에 질산구리랑 뭐 황산나트륨이야. 전혀 상관없는 애지. 이런 애는 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번갈아 가면서 바꿔라. 알겠어? 이렇게 두 개 짝짓는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이 리튬과 스트론튬처럼 빨간색이 비슷하잖아.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 안 되는 것들이 있어. 또 일부의 금속 원소 꼴랑 7개. 물론 여기 나오지 않은 세슘이나 파란색 이런 거 있긴 한데 우리 118가지 원소들을 모두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모두 구분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스펙트럼이야. 스펙트럼. 스펙트럼은 굉장히 중요한 게 고1, 고2 물리화학 때 다 나와. 엄청 중요하다는 개념이야,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자, 스펙트럼이라는 건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겠대. 분광기가 뭐냐? 나눌 분자에 빛 광자야. 빛을 나누겠다 이거야. 우리 원래 빛은 이렇게 투명한 무색이지만 물방울 만나서 굴절해서 무지개 만들듯이 서로 갈라지죠?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이 갈라졌을 때 이걸 띠로 쫙 연속적으로 측정을 한 거야.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연속 스펙트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햇빛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거나 백열등. 백열전구 있죠? 백열등. 하지만 형광등은 안 돼요. 자, 그럼 선 스펙트럼은 뭐냐? 자, 불꽃 반응에서 나타나는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했을 때, 자, 그 노란빛, 빨간빛 이런 그 빛들을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는 연속이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만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 근데 주의할 거. 이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독학하는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 그럼 불꽃 반응색이 있는 원소들만 스펙트럼은 나타나겠네요? 처음 보이지? 왜? 불꽃색을 분광시켰다며. 그럼 불꽃색이 안 나타나는 애들은 없는 거야? 아니야. 다 가능해요. 이게 여기가 중등 과정에서 업해야. 이건 솔직히 이게 없어야 되는 부분이야. 자, 불꽃색은 어떤 원소는 원래 다 있어.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야.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혹시 뭐라 부르는 줄 알아? 가시광선.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빨간빛부터 어디까지 봐? 빨주주파남, 보까지 있지. 근데 보라색 바깥쪽의 빛을 뭐라 부르냐면 자외선이라 불러. 우리 자외선 차단 크림 바르잖아. 이거 뭐 바깥에가 X선. 그리고 이제 감마선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우리 엑스레이 찍는다. 감마선은 방사성 이런 거야. 그리고 빨간색 바깥쪽이 바로 적외선이야. 그리고 적외선 바깥쪽에 이제 뭐 우리 마이크로파 말고 해가지고 더 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우리 적외선 보여? 자외선 보여? 안 보이지? 이 가시광선만 우리 눈에 보이는데 이게 정말 엄청 일부분밖에 안 돼. 정말 좁은 범위야. 전체가 한 만이라면은 한 2 정도? 엄청 좁은 범위야. 그러다 보니까 이 7개의 원소들만 이 해당 범위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이 바깥쪽의 빛을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도구를 통해서 보면 다 보인다는 거지. 그렇다 보니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얘네도 불꽃색은 있다는 거지. 다른 애들도. 그러면 당연히 스펙트럼도 가능하겠죠. 중요한 건 여기 앞에가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원소를 여기 앞에는 원소를이라고 생각하면 돼. 원소를 이제 분광기로 관찰했을 때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어? 그럼 모든 원소가 다 된다는 거겠지? 자, 그럼 원소들마다 이 띠가 나타나는데 이게 나트륨이 선 하나로 나와서 마치 선이 한 줄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선이 여러 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도 특징이 중요해. 일단 여기 좀 지우고 밑에 특징 좀 같이 좀 볼게요. 자, 선 스펙트럼의 특징.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자,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색깔, 위치, 굵기, 개수가 다 달라. 그래서 스펙트럼을 뭐라 부르냐면은 원소의 지문이라 할 수가 있어. 원소의 지문. 우리 지문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다른 거 아시죠? 자, 그러면 불꽃색이 비슷하더라도 구별할 수 있다. 실제 리튬과 스트론튬 불꽃색 비슷하지만 선, 위치, 개수 정말 다르죠? 자, 그러면 만약 같은 종류의 원소라면 이 선의 위치, 개수, 굵기 다 어때? 같을 수밖에 없어. 하나라도 다르면은 이건 다른 종류의 원소다. 자, 물질 속에 여러 가지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얘는 여러 가지 원소가 모두 나타난다. 따라서 이게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 이 물질 속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 그래서 밑에 여기 지금 물질 X와 ABC의 선을 비교해봤더니 자, 정확하게 겹치는 거 봐봐. A와 C는 정확하게 겹쳐. 근데 여기 B에 너희 여기 칠판 보면 잘 안 보여? 교재로 봐봐. B는 겹치지 않는 무언가가 있죠. 그러면 이 물질 X에 B가 포함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는 거지. 교재로 봐. 칠판 그림 잘 안 보여. 보고 있지? 우리 여기 밑에 요거 보고 있어. 여기.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질이 포함됐는지 알 수 있다. 근데 여기 주의할 거. X는 A와 C로만 구성되어 있다. 아니죠? 이런 거 주의해야 돼. 적어도 A랑 C가 있는 거지. X에는 A와 C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랑 X는 A와 C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전혀 다른 얘기야. 우리가 찾지 않은 무언가가 많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내신에는 이런 말장난 조심하라는 거. 아시겠어요? 자, 여기 내용 색깔 다 암기 됐으면 이제 또 옆에 개념 쏙쏙 채워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아까 태양의 경우, 햇빛이나 백열 등은 연속, 원소는 선이라는 거. 오케이?
답 맞춰보자. 6번에 X55, 7번에 기억의 빨강, 니은 칼륨, 디귿 빨강, 리을 칼슘, 미음 황록, 비읍 나트륨. 8번에 4번, 9번에 선 스펙트럼, 10번에 X555. 그 다음에 탐구 A 여기 실험 하나만 보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 실험. 물 전기분해 실험이 너희 교재에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실험은 해석할 수만 있으면 되거든. 일단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라부아제처럼 언제까지 물 분해할 때 주철관을 쓸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실험을 하는 거야. 근데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에너지로 분해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래서 뭘 넣어주는 거야? 여기다 별표 쳐. 수산나트륨이라는 걸 넣어주는 거야.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수산나트륨을 넣어서 전류가 잘 흐르게 하는 거다. 교과서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분해했더니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각각 기체가 모아지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플러스 극에서 모아진 기체와 마이너스 극에서 모아진 기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플러스 극에는 향불을 갖다 내보고 꺼져가는 불씨, 마이너스 극에는 성냥불을 갖다 댔더니 자, 일단 장치의 변화. 둘 다 기체가 발생했는데 기체 발생량이 플러스 극보다 마이너스 극이 더 많죠. 실제로 플러스 극이 발생한 기체가 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꺼져가던 불씨를 갖다 댔어. 근데 타오르더래. 우리 연소를 돕는 기체가 누구였지? 그렇지.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 바로 뭐다? 산소 기체다. 근데 산소 기체가 한 개 발생할 때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퍽 소리 내면서 자기가 탔대. 이게 연료로 쓰일 수 있다는 거야. 우리 가장 가벼운 기체면서 연료로 쓰였던 건 누구였지? 앞에서 수소. 그래서 얘는 수소 기체야. 얘는 두 개가 발생해. 실제 얘 한 개 발생할 때 요놈 두 개 발생하기 때문에 기체 발생량이 마이너스 극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거고 실험 장치 여기 위에 너희 미세하게 여기는 잘 안 나와. 결과 여기 보이시죠? 요 양보다 이 양이 지금 2배만큼 더 긴 거 보이죠? 그게 이걸 뜻하는 거야. 수소가 2배만큼 많이 발생한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정리하기랑 확인 문제, 그리고 옆에 탐구 B, 그리고 그 다음 내신 숙숙부터 여긴 숙제로 할 거야. 진도 최대한 빨리 빼야 돼서 원래는 좀 풀려가면서 하고 싶은데 여기 이제 실험 내용 14부터 19까지 서술형 나온대? 서술 안 나오는데 서술 문제 빼고 하세요. 알겠지? 그리고 얘들아, 쌤은 답지를 안 뺐거든? 원래? 너희 채점까지 해오는 걸 숙제로 할 거야. 근데 나는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베끼는 건 진짜 거짓말 더 싫어하니까 바빠서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돼. 웬만하면 한번 해보고. 알겠지? 근데 내가 답을 보고 싶다라면 엄마한테 채점을 맡기던지. 이제 너희 공부니까 스스로 계속 자기주도 연습해야 돼. 절대 앞에 보면서 풀지 말고 최대한 머릿속에 넣고 풀어봐야 돼요. 알겠지? 보면서 푸는 거는 모르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원자와 분자로 가보자. 사실 원소기호 다 외우고 있어. 아직 외워야 되지. 다 외우는 친구도 있고 외워야 되는 친구도 있죠. 그치? 반드시 외워야 돼. 외워야 이 다음 것까지 이해가 되거든? 알겠지? 자, 일단 원자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나와 있어. 아까 원소랑 비슷하지만 뭔가 달라. 차이점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있어도 말하기 창피하죠? 없어요. 정리할 수 없어요. 쪼갤 수 있지, 그치? 얘는 쪼갤 수 있어. 좋았어.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기 때문에 얘는 알갱이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알갱이. 알갱이다 보니까 시각적이라서 얘는 개수를 카운트할 수가 있겠지. 종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과 2알, 포도 1송이 이렇게 개수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원자다. 그럼 원소냐 원자냐는 아예 다른 카테고리야. 알겠어? 원소는 그냥 기본 성분으로 원소 한 종류냐 또는 결합해서 화합물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고
원자는 아예 입자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개념인 거지. 그래서 이 기본 입자로서 얘는 원자일까 전자로 이루어져 있대. 그 얘기는 원자는 쪼갤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낚이는 보기 중에 하나가 너희가 원소는 분해 안 된다고 했지. 분해 안 되는 기본 성분이잖아. 근데 원자도 기본은 맞거든? 가장 기본 입자는 맞아. 얘도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인데 얘는 쪼개져요. 물리적으로 쪼개진다는 거. 그래서 쪼개져서 중심부에 뭐가 있어? 원자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있다는 거지. 알겠어? 자, 이 원자핵은 무슨 전을 띠냐면 플러스 전을 띠고 있고요.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해. 이 원자핵의 무게가 곧 원자의 무게야. 즉 전자는 있으나 없으나 더 없나 많아. 알겠어? 전자는 마이너스 하나 띄고 원자핵 주위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 자, 그래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동 가능. 그래서 쉽게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다른 데서 쉽게 오기도 하는 거지. 알겠어? 너희 여기 교과서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없어도 돼. 알겠지? 그래서 어렵게 보지 마세요. 자, 그럼 원자의 특징을 한번 볼까? 원자의 특징 봤더니 어때요?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 원자핵은 무조건 몇 개야? 한 개야. 대신에 전하량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전자가 똑같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이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우리 원자의 종류를 이제 원자 번호라고 붙이는 거지. 나중에 고등 내용인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왜냐면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어떻다? 같기 때문이다. 알겠어?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여기서 총이라는 글씨 빠지면 돼, 안 돼? 총이라는 얘기. 안 돼요. 원자핵은 어차피 한 개이기 때문에 원자핵의 전하량이 자체의 그 플러스 전하량이야. 근데 전자는 전하량이 한 개당 몇이냐?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 총 전하량이 바뀌겠지. 3개면 마이너스 3, 10개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바뀌는데 총이란 말이 빠져버리면 말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여기 총이란 말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내신에서 낚시에서 총 빼고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다 이렇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알겠어? 이런 것들 주의해 주시고 원자는 하나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얼마나 작냐면 수소 원자를 1억 개를 한 줄로 세워야 걔가 1cm야. 그럼 한 개당 지름이 몇이겠어? 1억 분의 1cm겠지. 알겠어? 상상이 돼? 안 되죠. 근데 원자핵은 또 얼마나 작냐? 이 원자의 10만 분의 1이야. 예를 들면 우리 요즘 야구 개막했잖아. 야구 하잖아. 야구장의 개미 한 마리 수준이 바로 원자핵의 크기야. 원자에서 원자핵의 크기. 야구장에 개미 한 마리 찾을 수 있어? 없지. 원자에서 원자핵 찾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건 전자가 그만큼 엄청나게 멀리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리고 또 전자의 크기는 그 원자핵보다 더 작아. 10만 분의 1이야. 상상도 안 되죠? 즉 개미의 한 세포 수준? 그만큼 가벼울 수밖에 없겠지. 알겠어? 그럼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야. 빈 공간이고 그나마 알갱이라는 건 원자핵이니까 당연히 원자핵이 제일 무거울 거야. 전자는 그만큼 작기 때문에 가벼울 수밖에 없고 그만큼 질량이 무시 가능한 거고. 우리 몸이 원자핵이라면 우리 몸의 털들이 약간 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있으나 없으나. 알겠어? 다 뽑는다고 내 몸무게 안 바뀌어요. 혹시 학교에서 돌턴의 원자설 했나요? 안 들어봤으면 여기도 제끼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원자핵과 전자핵 크기가 매우 작다라는 얘기고 대부분 빈 공간이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고 자, 원자 모형은
실제로 우리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뭔가 원자를 이해하려면은 가상으로 뭔가 표현해야겠지? 그게 바로 뭐다? 모형이다. 실제와 비슷해? 절대 비슷하지 않아요. 크기도 절대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중심에 원자핵을 일단 써줘. 그리고 전하량도 이렇게 써주고 주위에 전자를 개수로 표현해 주는 거야. 수소의 경우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전자 개수 몇 개? 1개. 리튬은 전하량이 플러스 3이니까 3개. 탄소는 플러스 6이니까 6개. 산소는 플러스 8이니까 8개. 저기 뭐 원자번호 83번인 우라늄 같은 경우 그럼 플러스 83이거든? 그럼 전자도 몇 개? 83개.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어? 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원소는 기본 성분, 원자는 기본 입자라는 거 알겠어?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분자라는 개념 지금 나오고 있지. 분자. 자, 분자. 지금 뭘 봐야 되냐? 여기다 밑줄 그어. 독립된 입자. 독립되어 있다는 거는 뭘 뜻할까? 내가 단독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독립된 입자로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야. 그럼 얘도 알갱이겠지. 그치? 근데 독립돼 있다라는 거는 속박돼 있지 않는 나만의 독립적인 요런 거라는 건데 일단 이 정의부터 보고 깊은 내용을 일단 보자. 자, 얘는 일반적으로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져. 원자가. 즉 물의 경우는 지금 여기 산소의 경우는 산소 원자끼리 결합했고 물의 경우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 과산화수소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3개.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뭐 탄소 하나와 산소 2개. 여기 나오는 뭐 염화수소의 경우는 염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하나. 이런 식으로 원자들끼리 결합을 해야 돼.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실제로 여기 6번을 보시면 학교에서 안 했어도 이건 좀 너희가 상식적으로 알아놔. 왜냐면 이게 아니더라도 보기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 헬륨이나 너희 헬륨가스, 네온사인, 네온 들어봤죠? 헬륨이나 네온 같은 또는 아르곤 이런 원소들은 원자 한 개가 고유한 성질을 가져. 곧 분자야. 이런 애들을 1원자 분자. 말 그대로 원자 한 개로 구성된 분자는 거지. 이런 애들은 2원자 분자, 얘는 3원자 분자, 개수대로 읽어주는 거거든. 얘는 한 개니까 1원자 분자 또는 단수 복수해서 단원자 분자 또 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너희의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모든 분자는 원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맞아?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우리가 이걸 안 배웠어도 충분히 그런 보기는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과학에서 모든 100% 전부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해. 100%는 없어 과학에서. 예외가 항상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우리 원자의 종류는 그럼 몇 종류겠어? 원소의 개수랑 똑같겠지? 118종류겠지? 그러면 물질의 종류도 118가지야? 아니죠. 아까 물질의 종류가 훨씬 많듯이 당연히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 개수보다 분자가 더 종류가 다양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몇 개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 당연히 달라져. 근데 같은 종류의 원자가 왔더라도 결합하는 개수가 달라지면 그 물질은 다른 물질이야. 자, 바로 여기 4번 얘기인데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졌어.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지만 개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분자다. 즉 물과 과산화수소 보세요. 둘 다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합하는 개수가 어때요? 다르지? 전부 다른 물질이지? 소독제로 쓰이는 과산화수소와 지금 물이랑 알겠어? 자, 그리고 물이 다시 이 수소와 산소로 쪼개지거나 또 산소 기체가 우리 호흡할 때 쓰는 O2 분자거든? 산소 원자로 쪼개지거나 하면은 우리 호흡에 써? 우리 호흡에 못 써. 우리 호흡에 쓰는 거 산소 분자야. 산소 알갱이 하나로는 숨 못 쉬어요. 같이 이렇게 원자로 쪼개지면 성질 유지해 못해? 못한다는 거야. 물이 아까 수소와 산소로 분해됐잖아.
더 이상 물이 아니지. 다른 물질이 됐지.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잃는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죠. 자, 요런 내용들 일단 있겠고, 자, 그러면 분자라는 거는 딱 이렇게 독립적인 요 하나 알갱이, 여기가 알갱이, 이렇게 딱 독립적으로 알갱이로 있을 수 있는 애들을 우리는 분자라고 불러. 그런데 알갱이로 이렇게 독립적이 아닌 애들도 있어요. 누구냐? 너희 금속, 금, 나트륨 이런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은 계속해서 나트륨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 덩어리. 그리고 염화나트륨 이런 게 바로 소금 구성하는 입자거든. 이런 애들도 끊임없이 뭔가 연결돼 있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다 분자야? 아니야. 분자와 분자가 아닌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설탕은 분자거든? 소금은 분자가 아니야. 알겠어? 그 얘기는 일단 뒤에 화학식에서 그림을 보면서 좀 같이 보자. 일단 여기 원자와 분자에 대한 개념, 기본적인 거 잡았으면은 개념 속속으로 한번 채워볼게요. 여기 2시간 풀로 하면 힘들지? 중간에 쉬는 시간 주는 게 낫지? 얘들아, 우리 오늘 교재 수령 받은 친구들 있잖아. 이거 평일에 너희 수업 들으러 올 때 데스크에다 카드 납부하면 돼. 알겠지? 19,500원이래. 나 비싸다. 잘해. 한 1분 정도 있다 맞춰볼게. 다른 친구들 여기 왼쪽 안 채웠으면 한번 채워보고, 아니면 뭐 뒤에 뭐가 나오나 한번 미리 보고 있어봐. 근데 너희 교과서에 돌턴이 언급이 되어 있거든? 아까 이 원자가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에 전자 있다 이거 있잖아. 원래 그 전에는 돌턴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했었어. 돌턴이. 근데 이제 원자핵이랑 전자를 찾으면서 돌턴의 원자설이 조금 이제 변형됐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원자설이 누구냐 돌턴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교과서에 첫 줄에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알겠지? 실제로 쪼개질 수 있다. 이게 일단 중요한 거고.
이런 자분자 이런 것도 다 교과서에 나와서 하기 잘했다. 그리고 너희 교과서 보다 보면은 이런 분자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일상생활에 뭐 이산화탄소는 광합성, 아까 질소기체는 충전재료, 과자봉지, 산소는 호흡 또는 연소,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는 소독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뭐 자극적인 냄새가 나고 비료로 쓰인다. 이런 것들도 이제 교과서에 있고, 염화수소는 물에 녹았을 때 염산이 되는 기체가 바로 염화수소야. 염산 들어봤지? 염산 테러 이런 거. 그치? 그 다음에 수소는 아까 뭐라 그랬어? 연료로 쓸 수 있다 했죠? 헬륨은 충전가스, 메테인은 우리 LNG 가스라고 해서 천연가스 있거든? 천연가스지만 말이 천연이지 그냥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가스란 뜻인 거지 친환경적인 이런 게 아니야. 이 천연가스를 많이 쓰면서 우리 그 지구온난화 있죠?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 메테인이 또 한 영향을 끼쳐요. 이산화탄소와 더불어서. 그리고 교과서 마지막에 최종 정리할 때 또 같이 봐줄게. 다 불러도 되지? 자, 그러면 1번에 순서대로 AB, AB. 2번에 OXO. 3번에 기역은 플러스 2, 니은은 6, 디귿은 플러스 8, 리을은 12. 4번에 XOO. 5번에 기역은 1, 니은은 산소, 디귿은 탄소, 리을은 4. 미음은 2, 비읍은 수소. 2번에 OXO. 얘들아, 그러면 우리 O2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산소 기체거든? 그리고 O3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오존층 할 때 그 오존이야. 얘네는 같은 종류의 원소지만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분자라는 거. 그쪽에서 산소 원자가 되면 더 이상 호흡이나 이런 자외선 차단의 기능을 해 못해. 가끔 못한다는 거. 저 다른 물질이라는 거. 알겠어?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뒤에 진도 마무리 할게.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원소와 분자의 표현.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이런 원소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잖아. 탄소, 수소는 다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이걸 우리만 알아볼 수 있는 기호로 써버리면은 의사소통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누구나 상용할 수 있는 이런 기호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이 시도를 했어요. 가장 먼저 그래서 나온 게 일단 여기 짜투리 먼저 1번 보시면은 연금술사들이 먼저 뭔가 나타내려고 시작은 했어. 그래서 어떤 원소를 이제 특정 그림으로써 표현을 한 거지. 그림으로 나타냈고 돌턴은 야 이거 너무 좀 중구난방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돌턴이 이제 원 안에 뭔가 스펠링으로 나타내거나 또는 기호로서 나타낸 시도를 한 거야. 다 스펠링만 있는 건 아니었어. 그리고 이제 야 이것도 너무 규칙성이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베르셀리우스가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사용하는 원소기호는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것을 바탕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연금술사, 돌턴, 그리고 베르셀리우스 오기까지 이렇게 여러 변선사를 좀 거쳤다. 실제 연금술사는 되게 좀 디테일하게 그렸어, 그림을. 막 소금 같은 경우는 약간 소금 그릇에 모아가지고 증발시킨 약간 그림 막 이런 걸로 나타내기도 하고 약간 좀 심오해. 최대한 좀 간소화시킨 거다. 그래서 나타내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일단? 알파벳의 대문자.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현하는 거고 만약에 대문자가 겹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그때는 중간 글자를 아무거나 택해서 두 번째 아니야. 중간 글자 아무거나 택해서 소문자로 나타내면 된다는 거.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HE 또는 CL 같은 경우 너희 HE 대문자로 안 쓰게 여기 주의하세요. 이 대문자로 안 쓰게.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CO2 이런 분자 같은 거 쓸 때 애들이 꼭 이렇게 쓴 애들이 있더라고. 영어처럼. 절대 안 돼. 생각보다 많아 이거. 알겠어? 이러면 안 돼요. 다른 원소들끼리 만났을 때만 각자 대문자인 거고 하나 안에서는 이렇게 소문자. 이해되시죠? 두 번째 건 소문자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이 밑에 원소기호도 외우는 건데 일단 수소 가장 기본적으로 영어로 하이드로젠이기 때문에 앞글자 따서 H예요. 그리고 탄소는 칼보늄이기 때문에 앞글자 따서 C. 근데 이건 꼭 영어만 따온 건 아니야. 우리가 원소들은 실제로 로마, 그리스어 이쪽에 더 많아요. 이름들은. 그래서 철의 경우도 영어로는 아이언이지만 우리 기호는 FE 쓰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 골드나 실버도 뭐 이렇게 안 쓰잖아. AU, AG로 쓰는 것도 영어 아닌 것도 많아서. 오케이? 자, 그래서 헬륨은 헬륨에서 HE. 그다음에 염소는 클로름이거든. 그래서 CL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원소 기호가 있어. 이 중에서 다 외우면 무조건 좋겠지. 그런데 일단은 너희가 학교에서 다룬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아줘야 됐고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까지는 반드시 암기야. 여기까지 필수 암기. 필수 암기야. 이게 1번부터 20번까지 애들이거든. 여기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구리, 납, 그 다음에 뭐 아이오딘, 은 이런 애들 체크해둔 거. 당연히 철도. 이거까지가 이 노랭이 애들이 좀 필수적이고 우리 아까 불꽃 반응에 나왔던 스트론튬 있죠? 스트론튬 해가지고 SR이에요. 발음은 파니까 B, A. 알겠어? 그 다음에 뭐 금, 순, 백금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다. 네, 너희 학교에서도 스트론튬은 쌤이 학교에서 따로 필기 해주셨네. 스트론튬이랑 바륨. 여기 쌤이 체크해준 내용들은 너희 학교에서도 강조한 내용들이니까 반드시 정리해주라는 거고 또 교재에 망가니즈도 나오네. 너희 교재에. 우리 여기 망가니즈 있죠? 망가니즈 해가지고 뭐야? N. 알겠어? 망가니즈 이건 딱 교과서에 박제가 돼 있어. 이런 것들 좀 알아둬라. 실제 그래서 원래 라틴어로 된 이름이 대부분이야. 라틴어인데 그중에 라틴어랑 영어랑 똑같은 애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옥시즌 같은 경우는 산소거든. 그냥 똑같이 O를 쓰는 거일 뿐이다. 원래 라틴어예요. 알겠어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분자식. 분자식은 당연히
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모두 다 표현한 거겠지. 그쵸? 그래서 원소 기호와 뭐를 이용해서 숫자를 이용해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표현한 거다. 자, 그럼 분자식을 나타내는 방법. 일단 이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를 즉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다면 이들을 먼저 표현을 해야겠죠. 그리고 원자의 개수는 원소기의 오른쪽 아래 작은 숫자로 아래 첨자라고 얘기를 하거든. 대신에 1은 생략을 하는 거야. 실제 물의 경우는 물 분자 한 개당 수소 원자 몇 개? 한 개당 2개. 그치? 물 분자 2개 실수하네. 물 분자 한 개당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거든. 그러면 일단 얘네를 수소 원자, 산소 원자 표현해주고 수소는 2개니까 오른쪽 아래에다가 2, 산소는 1개니까 1은 생략. 이렇게 해서 H2O 써준 다음에 분자의 개수 나타낼 때는 분자식 앞에 숫자로 그럼 분자 몇 개나 했어? 2개나 했으니까 제일 앞에 2라고 써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옆에 짜투리 3번을 한번 보세요. 분자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일단 물질의 종류 알 수 있겠고 분자의 총 개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원자의 종류 수소와 산소 이게 이제 뭐 구성 원소라고 해도 괜찮아. 이 원자의 종류가 곧 구성 원소예요. 그럼 구성 원소는 2종류라고도 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리고 분자 한 개당 원자의 개수는 H2O에서 H2개, O 1개. 그리고 총 개수는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해도 돼. 수소에다가 한 번, 산소에다가 한 번 하면은 수소 몇 개? 2 곱하기 2니까 4. 산소는 2 곱하기 1이니까 2. 그래서 토탈 몇 개다? 6개라고 나오는 거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분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밑에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분자의 모형과 분자식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수소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소다라고 하면 수소 원자인지 수소 분자인지 헷갈리지. 뒤에 뭐라고 안 붙이면 그건 분자라 생각하세요. 원자로 단독으로 존재하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밖에 없으니까 뒤에 뭐가 안 붙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산소 하면 산소 분자. 알겠어? 질소 하면 질소 원자가 아니라 질소 분자. 알겠어요? 그래서 수소이기 때문에 얘는 수소 분자니까 수소 원자 2개 결합한 H2. 어디에 쓰였어? 연료. 그죠? 그리고 산소의 경우 산소 원자 2개 결합한 O2. 호흡이나 연소에 쓰였고요. 일산화탄소는 말 그대로 산소 하나를 가진 탄소란 뜻인 거야. 얘는 물질이 불완전 연소했을 때 생성돼. 우리 연소는 불에 타는 거잖아. 완벽하게 타면 완전 연소거든? 근데 불완전 연소 생성물인 거야. 덜 타면은 그때 산소도 원래 이산화탄소가 돼야 완성작이거든? 완전체? 근데 2개가 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왔지. 불완전하지? 그래서 불완전 연소 생성물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연탄가스 잘못 피우면은 이런 일산화탄소 중독되는 게 이 아궁이에 산소 공급이 아무래도 원활하지가 않잖아. 좁은 아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소는 부족해. 근데 막 탈 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탈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완벽하게 덜 타서 뭐가 생성돼? 일산화탄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연탄가스 중독 사고가 많았던 거지. 알겠어? 자, 그래서 완벽하게 타면 이게 바로 뭐다? 이산화탄소다. 자, 물!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인데 같은 종류지만 개수가 다른 과산화수소 있죠? 자, 암모니아 NH3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요. 알겠지?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요런 분자이다. 그리고 얘는 물에 녹았을 때 암모니아 수라고 하는 너희 알고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실제로 얘는 이제 염색제나 뭐 비료의 원료 이런 데 쓰기도 하고
잠깐만. 이거 너희 학교 쌤 필기해준 건데 혹시 이거 뭐라고 쓴 거지? 아, 구조까지 알려줬어? 구분형? 이거 구분형 아닌데 이거 삼각뿔인데? 학교 쌤이 알려주다가 대충 알려줬네? 네? 뭐시라고요? 실제 구분형은 우리 물 있지? 이런 게 굽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굽어 있다라고 해서 굽은형 구조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필기해준 게 얘는 다 직선형이야. 이런 거 따로 안 적어도 되겠지, 직선형들은. 이게 구분형. 이거야, 구분형. 얘도 그럼 직선형이겠지? 얘도 오존이 이제 O3, 산소 원자 3개 있는 거. 얘도 구분형. 얘는 오존은 어디에 쓰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외선 차단해준다. 염화수소 위에 있는 HCl은 물에 녹이면 뭐다? 염산. 이런 특징들. 자, 그럼 과산화수소 어디 쓰였어? 소독. 상처 소독에 쓰이고, 메테인 아까 얘기했듯이 얘 뭐였어? 온실기체. 온실기체라는 뜻이 뭐예요? 지구온난화지? 지구온난화의 원인? 이거는 얘네가 구분형, 얘네 직선형이고 얘는 차라리 입체구조. 이게 삼각뿔 모양이야, 삼각뿔.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 H가 이렇게 H 있으면 위에 N이 얹어진 이런 구조야. 이건 구분형이라고 안 해. 이건 실제 고등화학에서 이거는 입체의 삼각뿔형이라고 그러거든? 이거 왜 이렇게 알려주셨는지 난 잘 모르겠어. 알려주다 마셨어. 아무튼 그래서 메테인은 얘네 딱 봤을 때 어때? 뭔가 입체 모양. 여기 이렇게 삼연체 이렇게 연결된 거 보이지? 중심에 C가 있고 중심부에 C가 있는 얘는 정삼연체 구조. 이건 이렇게 알려주셨네. 학교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얘는 실제로는 얘는 그냥 삼각뿔이라고 하는 게 맞아. 그냥 구조에 대한 설명이야. 굳이 이거 내면은 월권인데? 이거 내면 안 되는데? 아무튼 자, 옆에 짜투리 4번만 봐봐. 분자를 이루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금속이나 이런 애도 있다 했지. 자, 구리 봐봐. 구리는 이 구리라는 원자 한 종류가 끊임없이 연결돼 있어. 이렇게 덩어리로 있는 애들 있지. 연속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물질들은 뭐라 부르냐면은 이 구조를 결정구조라고 불러. 결정구조. 금속들은 그러면 금속결정. 그리고 여기 이제 염화나트륨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거 다음 단원에서 바로 배우겠지만 이온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죠. 양이온, 음이온 있죠. 이때 양이온과 음이온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고 해요. 이렇게 이온들끼리 결합한 구조도 연속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 그럼 얘는 뭐라 부르냐면 이온결정이라고 부르거든, 실제. 즉 이거는 이 용어를 외워라가 아니라 이온들끼리 만난 애들, 금속인 애들한테는 절대 분자라는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 이해되시죠? 분자는 정말 우리 알고 있는 오존, 물, 이렇게 단독적으로 끝난 애들. 얘 단독으로 끝나? 아니잖아. 끊임없이 연결돼 있잖아. 그래 쓸 수 없다는 거야. 단독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요 내용들 일단 이 분자식 머릿속에 다 넣어두시고 이제 개념 쏙쏙 채워볼게요. 왼쪽 네모 칸도 채워야 돼.
다 채운 친구들은 원소 기호 좀 외우고 있으세요? 다 했어? 네. 자, 그러면 안 맞춰줄게요. 6번부터. 순서대로 OOXX. 7번의 기억은 HE, 니은의 LI, 디귿의 질소, 리을의 플루오린, 미음의 나트륨, 비읍의 Mg, 시읒의 Cl, 이응의 철, 지읒의 ZN. 8번에 네. 8번에 1번 이산화탄소. 분자 몇 개? 3개. 원자 종류는 탄소와 산소. 분자 한 개 이루는 원자 개수는 3개. 원자는 총 몇 개? 9개. 2, 3, 5 한 번만. 2, 3, 5가 어디 있어요? 8번에 2, 3으로. 8번에 2번에 3번. 3번에 산소, 탄소, 산소. 5번에 5번에 9. 9번에 물, 니은 2번. 2번에 질소, 디귿 1번. 9번에 3번에 기억의 3번. 자, 그러면 여기 뒷장 나오는 여기서 잠깐이 이제 이 원소기호 이름들의 라틴 풀네임이야. 그래서 플루오린의 경우는 이게 F 따온 거고, 붕소는 보론 해가지고 앞에 B, E는 포스포러스 해가지고 앞에 P, 황은 설퍼여서 S,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뭐를 보고 따왔는지 너희가 보고 따라 해보는 건데, 주의할 거는 무조건 대문자 앞에 거만 쓴다고 돼, 안 돼? 안 되죠. 나트륨 같은 경우는 Na 써야 되는 거고, 금은 뭐야? Au. 지금 보시다시피 실버 아닌 거, 골드 아닌 거 보이죠? 라틴어라서 그래요. 철의 경우도 Fe, 베릴륨은 Be, 납은 콜럼비움에서 얘가 Pb. 이거 우리 중요하게 알아야 되죠? 너희 알고 있는 규소 가실 때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SI야. 그리고 마그네슘은 Mg.
칼슘은 Ca, 얘는 argentum에서 Ag. 이거 한번 빈칸 너희 과제할 때 채워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앞글자 웬만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구리니까 Cu, 아이오디니까 I, 아르곤 R, AR 약간 이런 식으로 쉬운 것들 한번 채워보고 그래서 최대한 보지 않고 한 글자짜리와 두 글자짜리들 밑에 유제로 채워보세요. 알겠어?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분자 나타내는 방법들인데 이것도 다 외워서 내가 정확하게 외웠는지 채워보시고 개수가 만약에 2개면 EHCl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숙제로 쭉쭉쭉 해보시고 우리 마지막 소단원 이온으로 갈게요. 이온이라는 거는 여기가 제일 어려운 내용이지 일단 원소 기호를 기본적으로 알고 나서 전하까지 외워야 되니까 이온이라는 것은 일단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얻어서 뭐를 띈다? 전하를 띈다. 그러니까 전하라는 게 뭐예요? 전하? 마이너스를 띄는 그럼 플러스 전하는? 전자요. 전하라니까 전하? 전하. 네. 근데 전하가 뭐냐고 물어봤잖아. 전하가 뭐야 얘들아? 전하는 말 그대로 전기적 성질이야. 전기적 성질로서 그 전하의 종류에 뭐가 있는 거야?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온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건데 여기 옆에 짜투리 1번을 먼저 보시면 원자핵은 중심부에 박혀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동해야 돼.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자는 그 주위를 넓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지. 그러면 다른 쪽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오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내가 전자를 다른 곳으로 날려보내면 잃은 거고 다른 곳에서 나한테 오면은 얻은 거야. 이렇게 됐을 때 더 이상 중성이 유지가 될까 안 될까? 중성. 안 되죠. 왜? 원래 플러스 전하량이랑 마이너스 전하량이 딱 맞는 게 원자 상태였는데 외부한테 전자를 줬거나 외부에서 추가로 전자가 더 들어오면 이 균형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알겠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가 이동하는 거다? 전자가 이동하는 거다. 이동하는 것은 전자다. 플러스 전하량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다 밑줄 한번 그어 두시고. 자, 그럼 양이온의 경우는 원자가 뭐를 잃어? 전자를 잃어요. 전자를 잃다 보니까 무슨 전하야? 플러스 전하를 뗄 때 우리는 양이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양이온. 자, 그러면 실제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 똑같았는데 잃었으니까 이제 전자가 부족하겠지. 누가 더 많아? 플러스가 많아? 마이너스가 많아? 플러스가 많지? 따라서 양자가 띄는 거야. 자, 어떻게 표현하냐? 실제로 표현하는 방법. 얘네가 몇 개 잃었는지 나타낼 수 있거든? 얘네가 지금 이 그림으로서는 하나 잃은 거잖아, 하나. 그러면 A가 하나 잃으면 A 플러스가 되고 전자를 하나 내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만약에 두 개 내놨으면은 두 개만큼 부족하겠지. 그럼 A에다가 2 플러스 해주고 두 개 내놨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양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을 식으로 굳이 써주면. 적어놔. 이것도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몇 개 잃었는지로 예시 고르는 것도 나오니까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음이온은 오히려 전자를 어때? 얻었어. 그래서 마이너스 전에 띄는 거지. 실제 균형을 맞추고 있었는데 전자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누구의 개수가 많아? 전자의 개수가 많지? 그랬을 때 이제 마이너스 띄는 음이온. 그럼 이 경우는 몇 개 얻었어? 하나 얻었지. 그림에서는 B로 할까? B가 전자를 하나 얻었어. 그러면 B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만큼 마이너스니까. 예를 들어 원래 플러스 3이고 전자가 총 3개가 있는 이런 애였어. 근데 얘가 하나 나간 거지. 그럼 이제 플러스 3이고 뭐가 돼?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얘가 원래 플러스 1 됐던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나가는 거 말고 들어오는 걸로만 봐봐. 그럼 플러스 3에 외부에서 추가로 들어와. 몇 개 들어온 거야 이거는? 한 개요. 한 개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3에 마이너스 4에서 토탈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1 생략하고 마이너스 써준 거야. 그럼 만약에 2개 들어왔으면 플러스 3에 마이너스 5가 되니까 2개 들어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2개의 전자 얻어서 B 2 마이너스 이렇게 전화 앞에 숫자를 써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일단 우리는 표현하는 방법만 일단 먼저 알아둬라. 이런 식으로 일단 봐주면 되겠고 표현 방법 밑에 바로 나와 있잖아. 자, 양이온의 경우는 이거 식만 써놔. 자, 양이온의 경우는 어떻게 해라? 원소 기호에 오른쪽 위에 1은 전자의 개수 써주는데 1은 생략해주고요. 항상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전화 종류 써주는 거야. 그리고 전화의 앞에 몇 개 이랬는지 그 숫자 써주는 거다. 알겠어? 2-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건 틀린 거야. 그렇게 표현하면 다 틀려. 그래서 여기 li 플러스 이런 경우가 있고 이름을 붙일 때는 얘는 그냥 무슨 이온이라고 하면 돼. 무슨 이온. 왜? 그 너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금속들 있죠? 금속이라고 하면 누군지 알지? 나트륨, 칼륨, 칼슘, 구리, 철, 또 은, 금, 뭐 백금 이런 애들, 마그네슘, 망간 이런 애들 있죠? 모든 금속의 이온은 다 양이온이야. 알겠어? 억지로 우리는 만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양이온의 경우는 대부분이 뭐다? 대부분 금속 원소. 그럼 쌤이 왜 대부분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아닌 것도 있어요. 네, 수소이온 같은 애들 또 있거든. 수소. 우리 수소 H 있잖아. 얘는 실제 플러스 1에 전자 하나 있는 요런 애거든? 근데 이거 전자 하나 떼버려갖고 수소이온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쓰거든. 근데 얘는 금속 아니잖아. 근데 여기 대부분을 빼버리면은 틀리겠지. 알겠어? 그래서 요런 대부분이 금속이고 수소 같은 것들이 예외다. 자, 그래서 모형 나타낼 때 지금 리튬 원자가 전자 하나 내놔와서 얘는 지금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니까 토탈 플러스 1이다. 그래서 li 플러스 맞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그럼 만약에 칼슘 이온이면 몇 개 잃은 거다? 2개 잃은 거다. 그럼 이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골라라고 했을 때 칼슘 이온 고르면 돼? 안 돼? 안 돼요. 칼슘 이온 고르려면 2개 버리는 모형을 제시해줬을 때. 알겠어? 자, 음이온은 어떻게 표현하냐? 오른쪽 위에 얻은 전자의 개수와 전하. 당연히 이름을 생략해주고. 자, 중요한 건 얘는 이름을 붙일 때 소로 끝나면 소는 생략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아까 염화 이온이라고 쌤이 뭐 염화 나트륨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죠? 소로 끝나면 소 떼고 화. 아니면 그냥 화. 그래서 얘는 염소니까 염소에서 소를 떼고 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황은 그냥 황이니까 그대로 화. 산소면 산화이온. 알겠어? 근데 수소는 우리 수소 H 플러스 된다고 했지 아까. 자, 수소이온은 뒤에 우리 표 나와. 이건 안 적어도 돼. 수소이온은 H 플러스인데 양이온이잖아. 음이온 룰을 따를 필요 있어 없어? 없으니까 소 떼 안 떼? 안 떼고 그냥 그대로 이온 붙인 거야. 알겠어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온의 이름과 이온식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왼쪽에 양이온, 오른쪽에 음이온에서 유일하게 금속 아닌 수소이온 뿅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얘는 소지만 양이온이니까 안 뗀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 나트륨이온 Na+, 칼륨이온 K+, 암모늄이온 해가지고 얘도 근데 금속은 아니지만 얘는 좀 독특한 애야. 원자가 몇 개야? 여러 개지.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 아래 표 쌤이 이렇게 체크한 애들은 다 어때? 원자가 여러 개인 이온들이죠. 이런 애들을 뭐라 부르냐면 옆에 짜투리 2번을 가보세요. 이런 애들을 다원자 이온이다 라고 불러. 쌤이 아까 네모 박스 친 애들.
대부분은 원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수산화이온. 자, 봐봐. 이거 잘 외워야 돼. 수소와 산소 있기 때문에 수산화이온인 거야. 탄산이온은 탄소와 산소. 그래서 탄산이온. 그래서 같은 식으로 여러 가지 원자가 모여서 이온이 되는 것들이 여기 바로 밑에 나와 있다. 중요한 건 탄산이온, 질산이온, 황산이온. 근데 붙어있는 산소의 개수 다르고 숫자, 전하의 숫자 다르죠? 이거 외우는 게 꽤 까다로워요. 이거 정확하게 외워야 나중에 앙금에서도 내가 쉽게 할 수 있고 물질의 화학식 외울 때도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정확하게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왼쪽이 지금 다 플러스 1짜리, 오른쪽은 CA2 플러스, FE2 플러스, CU2 플러스, MG2 플러스 2짜리. 그 다음에 음이온 중에 마이너스 1짜리가 왼쪽 염화이온, Cl 마이너스, 플로리나이온, F 마이너스. 아까 봤던 애들이고, 산화이온 O2 마이너스, 황화이온 S2 마이너스다. 알겠어?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염화 나트륨은 염화 이온이랑 나트륨 이온이 만난 거잖아. 얘는 우리 염화 나트륨 전기를 띠고 있어? 안 띠고 있죠? 그럼 각각 몇 개씩 만나야 될까?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1이잖아. 1대1로 만나야겠지. 그래서 염화 나트륨은 NaCl인 거야. 우리 눈 오면 뭐 뿌리지? 염화칼슘. 들어봤지? 염화칼슘은 그럼 뭐야? 여기 칼슘 이온이랑 염화이온 만난 건데 얘는 2 플러스거든? 근데 여기 Cl 1마이너스야. 이게 하나 있고 얘 하나 있으면 전기절 중성 돼, 안 돼? 안 되니까 얘 몇 개 와야 돼? 2개. 그럼 쓸 때는 양이온 먼저 쓰거든? 그럼 칼슘이 먼저 오고 Cl 몇 개? 2개에서 아래쪽에 이렇게 2개. 이게 바로 염화칼슘인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온이 결합했을 때 누구는 왜 그냥 NaCl이고 누구는 왜 CaCl2고 누구는 왜 뭐식이고 이게 왜 다르냐? 결국 뭐가 달라서야? 전하량이 다르기 때문인 거야. 각각 가지고 있는. 알겠어? 그게 너희 어디 나와 있냐면 36페이지 좀 먼저 봐봐. 36페이지. 여기서 잠깐은 지금 이제 화학식 표현 방법 나오고 있지. 자, 쓸 때는 뭐를 먼저 써라? 양이온.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을 먼저 써요. 아, 이거 되게 다음 써요. 근데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읽어. 그래서 염화 칼슘 이렇게 하는 거야. 쓸 때는 양이온, 읽을 때는 음이온. 뭐 이런 얘기고 중요한 거는 바로 뭐예요? 개수비 찾는 거지. 전하의 합이 뭐가 되라? 전하의 합이 0이 되도록 하게끔 얘네가 몇 대 몇으로 만날지를 찾아줘야 된다는 건데 룰이 있어. 여기 적어놓으면 편해. 얘들아. 얘는 만약에 양이온이 A 플러스야. 음이온이 B 마이너스잖아? 얘는 크로스야. 크로스. 그럼 결국은 A는 몇 개? A가 B개 있으면 돼. B는 A개 있으면 돼. 그럼 왜 이러면 될까요? 왜 가능해? 플러스 A라는 전화량이 B개 있으면 여기서 토탈 플러스 AB가 되는 거지. 맞아? 여기서 마이너스 B라는 전화량이 A개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AB 되는 거지. 서로 합이 몇이 돼? 0이 되잖아. 그래서 크로스 하면 된다는 거고 만약에 둘 다 둘둘이면 그냥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 현준이가 누구였지? 현준이. 자, 알루미늄이랑 산소랑 만났어. 그럼 알루미늄 이온과 산화이온이 됐겠지. 얘는 화학식 뭘까? Al 몇 개? 그치? Al2, O, 3. Al2, O3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볼까? 산화나트륨이라는 애가 산화나트륨. 내가 이온식 안 줬다. 산화나트륨이면 구성 원소 누구랑 누구야? 나트륨이랑? 나트륨이랑 산소야. 근데 얘네는 일단 양이온, 음이온 돼서 만나겠지? 근데 나트륨은 어떻게 이온이 됐죠?
지금 안 외워졌으면 표를 봐봐. NA, 너희 교재표를 봐봐. 여기는 없고. 여기 있나? NA는 몇이야? NA는 그냥 플러스야. O는 2 마이너스야. 그럼 얘네 나트륨 몇 개 있어야겠어? 그렇지. 산소는 1개. 1은 안 쓰죠. 그래서 산화 나트륨은 Na2O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36페이지 편집을 쌤이 여기 채워주고 갈게. 이거 너희 다 적어놨니? 그래서 되는 거? 앙금은 다음 주에 할게. 이온을 정확하게 외워와야 앙금이 정확하게 또 수업이 되거든? 알겠지? 원소기호 모르고 이온 모르는데 앙금 나가봤자 이거는 너희한테 냅다 암기해라 이렇게 안 되지. 과학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거든? 근데 기본적인 이런 건 일단 암기는 해줘야겠지만 이런 건 이제 이해잖아. 원소기호는 암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 기본적인 거 암기하고 더 나갈 거니까. 자, 그래서 밑에 일단 뭐 이온화라는 거는 원래 염화나트륨이란 물질을 이제 이온화식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실제로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루어진 물질이니까 이걸 이온화되었다, 이온화식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쌤이 오른쪽에 썼던 이 만약에 Al2O3라는 애를 이온화식으로 써봐라. 그러면 알루미늄 이온 몇 개? 2개. 그럼 알루미늄 이온 이렇게 써주고 산화이온 몇 개? 3개. O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도 역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 또 같은 식으로 우리 방금 봤던 Na2O의 경우는 나트륨이온 몇 개? 2개. 그리고 산화이온이 1개. 이렇게. 여기도 1은 생략해주면 돼요. 알겠어? 어딘지 못 찾고 있어? 36 가운데. 그리고 이제 이거 뭐 모형으로 표현한 거다. 근데 모형 문제도 너희가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지금 KOH가 이온화되면 K 플러스 1개 생길 때 OH 마이너스 1개 생기지. 그럼 수용액수계. 우리 실제 이게 이온화가 물에 녹으면 이렇게 나눠지거든. 그래서 물에 녹인 모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물에 녹였을 때 이 이온들 모양의 개수도 똑같이 1대1이어야겠지. 그럼 여기서는 칼슘 이온이 1개 있을 때 염화 이온 2개니까 모양의 비도 몇 대 몇이겠어? 1대2로 존재하겠고. 그래서 칼슘 이온 2개 있을 때 염화 이온 4개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탄산 나트륨이라는 애야. 뒤에서부터 읽었지? 이게 바로 탄산 나트륨이야. 탄산 나트륨의 경우는 나트륨 이온 몇 개? 2개. 요거 세트다. 그리고 얘들 세트. 탄산 이온이 하나. 그래서 나트륨 이온 4개일 때 탄산 이온 2개다. 알겠어? 그런데 요런 일이 생겨. 예를 들어서 너희 수산화칼슘이 석회수라고 있거든. 수산화칼슘. 수산화칼슘이면은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 만난 거냐면 OH 마이너스 이온이랑 칼슘 이온이 만난 거겠지. 그럼 얘는 화학식 어떻게 될까? 이거 2개 있으면 되겠지. 그럼 앞에다 양이온 CA 하나 써주고 OH 써주고 여기다 E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는 O 하나에 H 2개란 뜻이지.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얘는 괄호를 써주면 돼. 이렇게 괄호. 다원자 이온이 다 같이 2개 있다라고 뜻할 때는 괄호를 써줘라. 얘는 어차피 1개 있었으니까 괄호 쓰고 할 필요 없었던 거고. 알겠어요? 응. 그래서 여기 밑에 내용들도 한번 같이 볼 거고. 자, 다시 우리 원래대로 돌아와 보자. 30페이지.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온들 종류 바꿨고 밑에 이온의 전하를 확인해 보자. 양이온이 실제 플러스를 띄고 음이온이 마이너스 띄는지 확인해 볼 건데 어떻게 했냐? 물에 녹였어. 물에 안 녹이면은 우리 아까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막 붙어있지.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지. 이동 가능할까? 이동이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일부러 물에 녹인 거야. 수용해.
왜냐면 이온들이 들어있는 물질이 고체로 있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류가 잘 안 흐르거든. 그래서 일부러 물에 녹인 거다. 자, 그럼 수용에게 전류 흘려주면은 플러스 전하는 어디로? 양이온은 마이너스로 하지. 반대로 끌리니까 마이너스 띠는 음이온은 어디로? 플러스로. 즉 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반대로 이동한다. 그럼 이제 전하 띠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니? 근데 이온의 이동이 곧 뭐를 뜻하는 거냐면 바로 전기가 흐른다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전류 흘렸을 때 당연히 또 이동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전기가 내가 아무리 전압을 가해도 전류가 연결이 안 돼. 그 얘기는 이온이라는 게 이동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온이 이동 안 했다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이동 못 하거나 이온이 없거나. 그죠? 아까 이동 못하는 케이스가 언제 그랬어? 고체일 때. 물에 안 녹였을 때. 그래서 염화나트륨 봐봐. 물에 녹아 이온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지. 그러면 물에 녹지 않은 상태. 고체일 때는 이제 이온이 있긴 있지만 이온이 없는 거라고 하면 돼, 안 돼? 얘들아, NaCl이 고체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건 이온이 아니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이온은 이온인데 이동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고체일 때는 전류가 안 흘러요.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표시인 거 알죠? 삼각형 거꾸로 점 찍으면 왜냐하면 이거 수학에서 왜냐하면 이온이 이동 불가능하기 때문에. 알겠어? 이온이 이동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물에 녹기 전에는 흐르지 않다가 물에 녹였을 때는 이온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설탕의 경우는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아니야. 얘는 그냥 탄소, 수소, 산소야. 이온 안 생기니까 이동해? 안 하니까 당연히 전류 안 흐르겠죠. 알겠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 이온들로 이루어진 물질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31페이지 개념 쏙쏙 채워보시고요.
됐어? 다한 친구들은 일단 답 불러주기 전에 여기 카카오톡 우리 단칙동 한번 들어가 보면은 수업 후기 남기는 거 있거든? 그거 해야 기가가 가능해. 저 근데 그거 못 들어가는데요. 뭐? 데이터 없는데. 일단은 답부터 불러줄게. 단톡 못 들어가는데요. 아, 일단 답부터 불러줄게. 불안해서. 불안하다고? 네. 왜? 안 보내줄까봐? 못 갈까봐. 어, 그래. 못 가면 돼. 안 됩니다. 어? 여기서 노숙하면 돼 괜찮아. 어, 콜. 카톡 해줄게. 아니요. 있으면 까장도 있어. 아니요 괜찮아. 또하나 같이 있을래? 아니요. 31페이지 1번. 1번에 플러스 양이온. 2번에 마이너스 음이온. 2번에 XOX. 3번에 A 플러스. 그 다음 B2 마이너스. 4번에 기억 K 플러스. 니은 F 마이너스. 디귿 암모늄 이온. 리을 수산화 이온. 미음 CA2 플러스. 비읍 COC2 마이너스. COC2 마이너스. 시읒의 구리 이온. 이응의 산화 이온. 5번에 1번 염화 이온과 질산 이온. 그리고 2번에 철이온, 칼륨 이온, 암모늄 이온. 숙제 여기 앞에 써놨어. 체크해라.